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가나를 주장한 인물이래요. 가나를 보니까 역사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 발전 법칙과 우리가 구별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칙, 역사 발전의 법칙을 강조하고요.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 그러니 우리도 발전하는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일제의 주장, 한반도는 발전이 없다라는 일제의 주장,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도 발전이 있다. 역사 발전의 법칙,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한다 이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근데 일본이 한민족은 발전이 없어. 정체성론을 얘기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했죠, 우리가. 자,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의 주장입니다. 나는 자, 지금 보니까 국가 역사, 민족의 소장성세 상태를 서술할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지. 앞서 봤던 사회경제사학과 다르게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민족주의사학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립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민족주의 역사학이란 이런 것이다. 바로 신채호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백남훈, 나가 신채호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 고대사 연구에 주력해서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였다. 자, 조선상고사 신채호의 저서예요. 이 조선상고사 고대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주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가가 아니고 나죠. 이번에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사학을 내세웠다. 유물사관, 물질적 측면을 강조했었던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가, 백남훈에 해당한 내용 맞습니다. 3번 나, 진단학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진단학회는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말고 실증사학이죠. 실증사학, 일제의 식민사관을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비판하자. 손진태,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 4번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는 신채호가 아니고 박은식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2번으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법령이 무엇인가 보니까 태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총독부 관제다라고 되어 있지.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태형령이 시행된 1910년대. 이 태형령은 3.1운동 이후에 20년대 폐지됩니다. 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 때의 사실을 고르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1910년대 헌병경찰제가 시행이 되는 무단통치 시기죠.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된 시기. 그리고 1910년대에는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기도 할 겁니다. 이번에 치안유지법 제정은 1920년대, 3번의 국가총동원법은 30년대 말 일제가 전쟁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시행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문제.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 연표에서 골라보겠습니다. 단독정부가 출현한다면 모두 반대한대요. 통일기관이 필요하대.
현재 좌우익은 악화된 감정 대립하고 있대. 그래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좌우익이 합작해. 자,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좌익과 우익이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통일 정부, 우리만의 하나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예. 광복 이후에 우리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또는 단독 정부냐 통일 정부로 이런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좌우익이 합작해서 통일 정부 수립을 주도해 보자라는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그럼 좌우 합작 운동이 언제 전개되었냐? 좌우 합작 운동이 나오려면은 이를 추진한 세력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 이승만이 정읍발언 통해서 야 단독 정부 수립해 라는 주장을 하거든. 그래서 위기의식이다. 근데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왜 했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야 우리 그냥 따로 가. 그러면 안 돼. 우리 통일정부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되고 결렬된 다음에 이승만이 발언하니까 좌우합작 운동.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예, 답을 그래서 다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나? 민주화 운동인데 총을 들었대요. 그래요.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계엄이 있었고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광주 내 시민군이다. 시민들이 총을 들고 군을 조직했네요. 예. 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무장했었던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5.18 민주화 운동이요.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면서 신군부가 시행했었던 5.17 비상기업 확대 조치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예, 시민들이 군을 조직했죠. 하지만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군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전두환이 대통령 된 이후 전두환 말기 때 6월 민주항쟁의 결과죠. 6월 민주항쟁 때 주장이 직선제 개헌이었고 결국 이를 수용하면서 지금의 헌법으로 개헌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1번은 6월 민주항쟁에 해당하는 내용. 2번 3.15 부정선거 규탄했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말기 때 3.15 부정선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개된 4.19 혁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대통령이 하야한 거는 현대사에서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전두환은 하야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요. 그래서 3번은 4.19 혁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3번이 4.19 혁명이고 4번이 정답이죠.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세력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런 요구. 그러자 이제 계엄하고 이를 진압했었던 모습으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봅시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조선에 있는 관청에 폭탄을 깨트리고 암살하며 폭탄, 암살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가한가 봐요. 그리고 지금 단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봉이 단장이구나. 자, 그러면 김원봉이 조직을 했었고 폭탄 투척 활동, 암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었던 바로 의열단. 의열단은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했죠. 주로 1920년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기도 했었던 민중의 폭력혁명을 유도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의열단의 활동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국권피탈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신민회 회원들이 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학교 만들면서 신흥무관학교 설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의열단은 1920년대 주로 활동을 하고 신민회는
1900년대 후반, 1910년대 초반 요때 활동했었던 단체예요. 2번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민족혁명당이 뭐냐면 1930년대 중반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만든 통합단체 민족혁명당이죠. 예.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 30년대 중반에 민족혁명당이라는 통합단체를 만들었는데 김구는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었다라는 내용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예. 김원봉 중심 기존 의열단 개념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기도 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정우회 선언은 국내에 있었던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합시자. 그래서 이 선언을 계기로 합친 통합단체 나오는데 그게 20년대 후반에 신간회입니다. 예, 신간회와 의열단은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어요. 4번.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는 윤봉길의 활약이죠. 윤봉길은 의열단원이 아니고 김구가 30년대 초에 조직한 한인 애국단원으로 활동하죠. 예, 그래서 자 1번 신민회, 2번 의열단이고 3번 신간회, 4번 한인애국단. 이 단체들의 활약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게 무엇인가 보니 단서를 또 찾는 거예요. 금융실명거래 어쩌고 저쩌고. 금융실명. 그와 관련한 정책인가 봐요. 금융실명제예요. 예. 금융실명제는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때 행해졌었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때에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사회투명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구속 및 군사조직 하나회 척결 이런 조직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로서는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면서 자유무역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OECD 가입하고 자유무역의 물결에 합류하고자 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팍 위기를 맞게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자유화 정책이에요. 자, 1번 300산업의 발달은 1950년대 미국의 원조 받을 때예요. 밀가루, 설탕, 면화 이런 세 가지 하얀색들 미국으로부터 받는다. 1950년대 있었던 이승만 정부 시기죠. 이번에 새마을운동 전개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농촌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의 이름이다. 3번 경부고속도로 개통은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유신체제 이전이에요. 예, 이때 사회기관망을 건설하는 경제 정책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의 정책을 골라라라는 문제였고 경제적인 이슈와 연결해서 파악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까지 봤습니다. 이번 강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